실용성에 부합하면 뭐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인사를 하겠다는 그 이재명 대표 그간의 발언, 그 부분을 증명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제를 보고할 때 이재명 정부의 정책 지지에 맞는 부분에 맞춤형으로 잘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눈에는 유연하고 능력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몇 개도 안심할 수 있겠다는 걸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게 의아합니다. 이게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농업 관련 3법에 대해서 강경하게 거부권을 요청하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던 장관을 다시 유임시켜서 하루 만에 그분이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맞게 입장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글쎄요, 그분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게 아닐까. 제가 볼 때 최소한의 이런 검토 과정이나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장관의 그 책임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뀐 모습은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전임 정부 때 양곡관리법 같은 것 두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야, 정부가 오뚜기 진라면 두 2개 또 끓였어. 아침 먹고 가야지. 부분 이제 내부에서도 좀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만 알다시피 진라면이야. 이 장관은 이제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이 공직자는 안 나온다. 바로 새로운 대통령에 따라서 맞춰서 바로 이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뭐 교원적인 뭐 해왔던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만 이제 윤석열 전 야, 모두가 바보는 아니야. 그러고 보면은 알고 있어. 정치라고 하는 거나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 정부는 세고 있다. 알고 있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좋은 일, 나쁜 일 다 알면서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 알고 싶다라는 건 그래서 간첩을 좀 잡아라. 국민이 죽어간다. 뭐 이런 뜻으로 예전부터 얘기해도 안 되는 건 그들이 뭔가 이익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순항을 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궁금하고 저 역시 이번 인사의 가장 좀 파격적인 인사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지.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렸었는데 증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맹탕이죠. 뭐 처음 아닙니까? 아니 정인이 없는 이유가요. 이렇게 저렇게 바꾸도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증인 참고인 없이 진행한다고 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누가 그렇게 했어? 있지 않아. 야, 그래도 살아오면서 혼자 사는 건 없어. 혼자 살았다는 그런 것도 없어. 내가 아무리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혼자가 절대로 아니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혼자 어떻게 살아? 다 똑같은 거야.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사회에서 거의 격리되면서 혼자 산다고 하면서 살고 있었지만은 혼자가 아니야. 민주당의 의도는 그냥 가자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어. 그 문제가 많은 것 중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가면서 있는 거야. 어쨌든 이쪽은 저쪽이든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해서 잘 가야지. 그리고 국민 죽이면 안 돼. 죽어가잖아. 죽어갔었어. 왜 아무 말도 못해. 증거도 없었어. 증거 없어. 뭐라고 하면은 내가 경찰관이야 수사관이야 그거 다 해갖고 와서 신고를 하든 뭐 그딴 식으로 제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였어. 지들 스스로 수사를 안 한단 말이야. 해면 또 뭐예요? 힘에 막혀 뭐에 막혀갖고 수사가 하다가 말고 잘못하면 죽거나 짜려거나 그런 위험성도 있고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로 적인지 아군인지
뭘 정도로 살고 있었어. 전분이고 형분이고 그다음 기업에서 그러니까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적으로 갖다가 악으로 갖다가 가사는 그 원동력이 대한민국 안에 있어. 그러면 그들 패거리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뭐 조인을 하고 왔다 갔다 커넥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안에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돼. 야, 그나마 저나마 세상은 나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딱 하나야. 그리고 이제 이후 모르겠습니다. 질문 제가 젊은 애인데, 이 대한민국 같이 살고 오는 살아왔던 그들 중에 하나야. 나 같은 나처럼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서 한 사람일 뿐이야. 그 한 사람일 뿐인 저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갖고 나와서 무엇을 자잘못을 있다. 대한민국에 자잘못 많을 거야. 그게 정상적일 거야 아마. 조금이라도 죄 없이 살았다. 그게 어려워. 나도 죄 있어 마. 알게 모르게 내가 짓든지 말든지 하면서 죄 짓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 콧물 다 흘려가면서 후회하는 그런 죄도 있어. 하나님께서는 알겠지만 대한민국이 잘 되기 바라면서 지금도 얘기하는 거야. 간첩 잡아봐. 대한민국 손 끊어. 국민 죽이는 일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 쟁점은 우선 작은 문제입니다.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력들 간에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없애버리고 해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양심에 의해서 살려주는 그런 모든 것들에 그냥 고맙게 생각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추징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다 별짓을 다 해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래도 누군가에 감사해야 돼. 적인지 아우인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야. 나한텐 그래. 그 내용을 기재를 해서 대한민국이 그렇다 하는 내용이지.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가 청문회 때 밝히겠다, 입증 가능하다, 소명 가능하다 하면서 아무것도 글쎄 나도 보는 거야. 제가 국무총리 이걸 왜 못하게 하나. 김대중 대통령 모셨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있고 뭐 좋거나 나쁘거나 난 재밌어. 해서 뭐 느껴보는 것도 재밌잖아. 젊은 애 요즘 같은 젊은 애들이 그러고 보면은 이재명이나 누구야 김민석이나 나이대가 비슷해. 뭐 큰 차이 안 나. 그래 보고 있고 먼저 대통령 하고 다음에 대통령 하고 그래 볼 수도 있겠다 싶지. 또 그러면 잘 해야지. 잘 못하면 부정선거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잘 하니까. 내용보다는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거 잡아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그냥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하나 잘려갖고 경질되고 그래서 무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F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인 그런 카르텔이 있는데도 그걸 그냥 사무처장 총장 뭐 그런 것만 잘리고 그만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거는 이 머리 쓰는 이 중국의 짱봐. 짱이 요즘 유행이더라. 그냥 제거시키고 없애버리고 해서 내가 짱이야. 그러면 찐핑아 씨 웃어줘. 뭐 이러면서 있는 짱.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럼 나중에 또 짱도 짱도 나는 죽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안 죽는 사람은 어딨냐. 그런데 관리라는 형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묵인되다시피 이제 라면 먹고 가야겠다. 아침밥 먹고 오늘도 가서 또 일을 하고. 근데 어저께 뭔가 있어. 그 계단 내려오는 짬통 내려오는 길 가운데에다가 중간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은 뭐 이상한 거 둥근 거 내려왔더라. 둥근 거. 그 둥근 걸 가지고 와서 가운데에다 심어놨더라. 처음도 아닌데 그렇게 해놨어. 그 안에 뭔가 있나 보지. 숨겨놓은 게.
4년 4개월 그 문제가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저기 KT 그 음식물 처리기 그 애들이 엄청 나와서 보고 가더라. 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그 기관 설비 그런 쪽에 거기에 비하면 복잡해서 그 뭔가가 있나 봐. 그리고 의심가는 건 짬통이 그 버릴 곳에 버려야 되는데 그 이상한 곳에 버려갖고 그게 잘 청소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내용도 있겠지만 보여야지. 뭐. 그래서 그런 이런 내용을 최대한 문제점을 없도록 하도록 해야지겠지. 문제점이 없기 왜 없어? 맨날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청와대 석사 다 위험 속에 숨어 있는 거야. 김민석 후보자가 위험하겠지. 캐릭터 기록 같은 거 다 제출을 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쪽이 있고 적과 아군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우연도 그럴 수도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설계도 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는 보충과 보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 순서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야, 난 김민석이가 내 동창 저기 중에 하나, 그냥 스쳐가는 인간 중에 키 작은 놈 중에 그리 작은 편은 아니지만 작은 편 중에 그 중간 정도. 그 저기 친구인 줄 알았어, 동창인 줄 알았어. 분명히 그러는데 내 기억엔 그러는데. 그래서 그 수원고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 같은 쪽에 물어보니까 아는 애가 별로 없더라. 그 숭실고등학교 나왔대. 중간에 어디 갔나봐.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기억이라고 하는 그 어렸을 때 그런 내용이 담겨 있겠지. 그때는 그랬어. 그런 경우 저런 경우 있어. 다음은 어쨌든 쟤는 내 동창처럼 보여. 내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 민석이 김민석 그리 나쁜 애는 아니야. 그냥 저렇게 생겼어. 저러고 다녀. 저런 식으로 보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 그렇다고 바보는 아니다. 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보고 그래. 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 특위위원님 대부분 애들 그래. 학생들 대부분 그렇지. 관심 있다는 거 다 그래. 후보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단지 좋은 일 나쁜 일 살면서 그런 게 있었다. 어쨌든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총리로 지명해 주신 이 자리에 있게 되면서 또 그 되고 나서 또 그 후에 좋지 않은 일을 또 원만하게 해결하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인생이란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봐야지. 난 뭐 나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제겐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다음 대통령도 한번 나와봐. 총리가 잘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제명이 다음에 또 김민석이가 대통령 후보 나올지 그거 누가 알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이번 21대 대통령 이재명을 그 프랭카드 보면서 이상하다. 저 눈 속에 도대체 누가 있나 그러면서 안경 쓰는 애인데 그 안경이 좀 이상하다. 얼굴이 좀 합성한 거 아닌가 싶어 갖고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서 보면 얘밖에 없어. 김민석이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면서 제 정책적 비전과 구상도 함께 점검받는 시간이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청문 야, 학생들은 다 각자 사는 게 달라. 같이 움직이면서 놀고 그랬어도 난 쟤하고 논 적은 없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 아니면 보는 인상 그 정도밖에 없어. 크게 느낄 거 없어. 그냥 공간이 그렇다는 내용으로 있어봤을 뿐이야. 대외적으로는 내 졸업사진에 어딘가에 받쳐 있을 텐데 난 얘처럼 보여. 숭실고등학교, 숭실대학교, 숭실전자 뭐 이렇게 해서 옛날 그 저기 뭐야 뭔 일 있을 때 그 노은 뭐뭐 그 동네 같았어. 산적해 있습니다. 뭐 죽겠지 문제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있던데 더 힘든 총체적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난 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재명 밥 정부는 먹고 살자. 위기 극복을 그것밖에 위한 난 총력전을 얘기할 게 없어.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 아, 여기 또 잘리면 딴 데 가서 또 일해야 돼.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 일도 뭐든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있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밥 먹고 살아.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돈을 모아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그래 볼 수밖에 없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영위해야 한다. 어떻게 영위를 밥 먹고 사는 걸로 인생은 종치냐? 그것이 인간이다. 그래야 돼. 우리 민주주의의 힘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는 인간들 위기 극복의 길을 여전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지. 특히 하늘에서 주신 모든 음식에 대해서 인간답게 또 감사하면서 살고. 아, 배고프다. 라면 먹자. 아씨. 안타까운 상황이 밥 먹을 때 못 먹을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좀 잘 좀 돼야 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수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정부의 조속한 안정과 출발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문위원 여러분, 저는 과거 IMF 위기 시절 정부의 비대위 대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경제정책을 다루고 민생형성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지도자의 고뇌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국정 전반의 정책 술을 안 먹나 많은 의원님 여러분과 나는 힘을 진로 모아 하우스 와인 나온 바 있습니다. 요즘 먹어. 이런 경험이 이거 좋아. 새로 먹지 출범하는 말라고만 정부의 먹어. 안정적 소로주. 정착과 하나님의 피와 살을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탤 기회를 주실 것을 이거 코로나19 때 소주 와인 그래서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뭐 약이라도 소통하는 있나 자세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는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은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와 행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가의 정치와 행정을 이끄는 대통령님을 보좌하여 내각을 이끄는 대국민 참모자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습의 총리가 되고자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에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고자 힘쓰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정의 방향 또한 제대로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100일 동안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난 정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국민 살림을 살피고 경기의 활로를 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고물가와 불경기로 어려워진 인생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의 실체와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력한 규제 혁신, 과감한 투자를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청문회는 저 한 사람에 대한 자격 검증이자 동시에 새 정부가 국민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국민은 지금 빠르고 유능한 정부, 소통하고 책임지는 정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국가 위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정부 안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국민 곁에서 경청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사 말씀의 정신을 따라 저 역시 모두의 총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저의 각오와 함께
특위위원님들의 야, 근데 검증에 김민석에 성실히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있어. 드리겠습니다. 동창 중에 친구 중에 그에 대해서 좀 아는 애들이 있긴 주신 있더라. 정책 제언을 임기 내내 가슴에 같이 놀았다는 애들이 있겠지. 하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늘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래야지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자리에 앉아주시고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 순서 전에 자료 요구 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왕따 중에 왕따. 배준영 의원님. 많은 친구들 중에 투명인간으로 살고 있나? 한 위원장님, 그래, 나왔어?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듣고 있어. 야당 간사로서 유감입니다. 2000년부터 총리 청문회가 시작되었는데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관계가 있는 딱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없는 깜깜이 청문회입니다. 그 이유는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83개 기관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합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상 3일 이내의 기간을 2일로 하는 대신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위원장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묻는다고 큰 몸통이 안 보입니까?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딱 한 명 출석했고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루는 의혹도 오늘과 매우 닮았습니다. 검찰 고발도 당했습니다. 부실한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악화되어 후보자는 결국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오늘도 이쯤 되면 지난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처럼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 저희가 참석한 것은 후보자에게 위원장님께서 직접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후보자와 가족 등 관련자들에게 청문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오늘 오전 중에 모두 사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다짐을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이행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법무부에 갔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까지 사인을 안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사인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후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5억을 벌었는데 14번을 썼다 하면은 나머지 8억에 대해 자료로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녀의 특혜 논란은 대학교 입시 서류만 제출하면 간단히 설명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료 요구 시간이니까 자료 요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이따.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럼 네, 3분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저 발언권 받았습니다. 발언권 신청하시고 잠깐만요. 예. 간사님이 자료 제출 동의 문서에 동그라미 해달라고 해야지 오늘 오후까지라도 자료가 도착하니까 후보자로부터 네. 자, 후보자님, 배준영 간사께서 요구를 하는데 그 자료 제공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가 안 돼서 자료를 못 받고 있다 그러는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것 제출해 주시기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이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마이크가 되는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또는 이완구, 장홍원 총리 후보자들께서 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집필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또 말씀 중에 자료를 안 내면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자료 제출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어저께 뭐 밤늦게까지도 동의가 돼서 자료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일찍 도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부득이 자료 제출하지 못한 자료라든지 글씨라든지 또는 자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네, 의사진행, 네. 의사진행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만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죠. 예, 제가 의사진행을 신청한 것은 위원장님이 아까 모두 발언 중에 증인 채택 과정이 마치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의 오늘 첫 말씀에 이후에 이틀 동안 진행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줄 것을 요청드림과 아울러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사실은 18일 날 저희가 오늘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습니다. 증인과 관련해서는 18일 날 양측이 애초에 의원들로부터 받은 증인 참고인 명단을 서로 교환했고, 야당 측이 요청한 자료 증인 참고인 명단 중에 대강의 한 5명 가량을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19일 날 3차례 통화를 하면서 3명의 증인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일 날 만났을 때는 그동안 논의되던 증인 중에 4명을 갈아엎고 3명을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요구는 저는 들은 바가 없다는 점을 위원장에게 분명히 했고, 그래서 그날 5시에 다시 한번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결렬이 최종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민주주의 최고의 마지막 수단은 표결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면 되는 문제인데, 위원장님께서 협상이 안 되면은 결렬된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된 겁니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 투표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겠다는 게 위원장님의 입장이고, 저는 그 부분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참고인 없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과 정책 검증을 하게 된 이 인사청문회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보고드림과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이 마치 여당의 책임인 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소상한 증인이라고 얘기했던 배준영 간사의 자료 요청하면서 하신 말씀은 증인 참고인은 이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이후의 청문 과정에서도 지양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진행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피의자인 양, 수사가 착수한 것이냐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고 있는데요. 사건이 배당된 것입니다. 수사가 착수된 것이 아님을 언론도 각별히 네. 본위원장의 발언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발언을 듣겠습니다. 다음 곽기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세금 안 내려고 뭐 영수증 세금 계산서 제대로 교환 안 하면서 거래하는 거를 무자료 거래라고 그러죠. 총리님, 무자료 총리되면 안 되겠죠. 자료 제출 요청이에요. 지금 여러
의혹 제기 중에서 차용증 주고받았던 2018년도에 1억 4천만 원 돈거래 그 부분에 있어서 7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것이 정치자금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총리 지명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했다 이렇게 했어요.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용증에서 나온 1,000만 원 상당의 그 빌린 돈을 입금받은 내역 그리고 변제를 했으면은 상환한 계좌 내역 그리고 그것을 대출받아가지고 또 상환했다 했으니까 대출받은 내역 이 내역은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친 소유의 한강빌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기에 후보자의 지인이 세를 들어왔다가 한 2달 만에 나가고 지금의 현 배우자가 또 세입자로 들어왔다가 현 배우자의 모친 장모가 되시겠죠. 또 세입자로 들어옵니다. 이 짧은 시기에 이렇게 반복적인 전세가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전세 계약서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전세 계약에 따른 전세 보증금, 입금 내역, 반환 내역 이것에 대해서 전혀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 내역을 확인하면 충분히 소명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따른 증인 신청을 했더니 강모 씨, 이모 씨 핵심 증인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증인이 안 나온다면 계좌로서 서로 송금을 주고받은 그 내역이라도 제출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본인의 변명에 대한 계좌 내역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좌 내역 반드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런 것밖에 없어. 돈거래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님, 저렇게 생긴 거. 박선원 의원님 나머지는 없나 봐. 발언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 수사, 뭐 여러 가지 간첩, 뭐 관련 이런 불미스 부한 뭐 그런 상황들 그런 건 없나 봐. 설명하는 정도는 우리가 지금 그런 내용은 빠지고 돈 거래로 해서 몇 푼대 하면서 있는 대한민국 저 국회의원들 전부 다 조사해봐. 그러면 뭐 거짓 게 있어? 거의 피차 일반. 그 자료 요구에 집중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것도 하나의 일이야. 어쨌든 재밌어. 네, 김희정입니다. 난 재밌다. 2차 청문회는 아 주장 이제 이런 시간이 왔구나. 공이 후보자 정말 바르게 할 수가 있나? 그걸 지켜봐야지. 공식적인 야 근거에 나는 나 대해서 때는 말이야 하면서 저항도 하고 뭣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따르기도 하지만 저항도 해. 아닌가 상당수가 도착하지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렇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도착했다고 카운팅되는 4분의 1 자료도 사실이 아닌 자료가 오거나 또는 불성실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어쨌든 해봐야 국무총리는 그냥 국무회의 주관하고 뭐 그런 총리로서 총대면은 그런 내용들도 전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지. 재밌겠어?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판결이 났고 그러면 추징금을 왜 냈고 그리고 왜 실형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본인의 전과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산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부동산 지나간 거는 모르는 거야. 끝난 거였지. 법질하라 해서 법에서 다 살고 있는 거. 이력서라고 하면은 또 몰라도 1억을 전부 다 적어서 내세요. 그 이력서 제출이 맞는 거야.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다 알고 있어? 또 알고 싶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을 오고 이것도 답을 한 걸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제공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어쨌든 재밌겠다. 모두가 엮여갖고 또 저기 한 번에 그 기생충 잡듯이 잡아서 없애버려야지.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예, 국회의원들이 좋긴 좋아. 증빙할 수 있는 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어떻게 답이 왔냐면 통장 거래 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와서 어떤 자료도 소명하지 않고 그냥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로 답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대. 청문회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 본인이 그런 청문회도 있고 이런 청문회도 있고 그럴 수 있다 하는 걸 청문회에 알고 있지. 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요청을 했습니다. 재밌잖아. 이거 인사 청문회. 무슨 사건도 아니고 그냥 인사에 관계된 청문회야. 칭화대 법학 석사 지원 및 졸업 요건은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하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 학교를 대신 다녔습니까? 김민석 후보 본인이 다녔을 때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자기가 들은 수업명과 그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교육부와 합의해서 그래서 교육부가 인정 안 하는 그건 학교가 아닌가 보지. 증거 자료를 오늘 오전 중에라도 제출해 주십사. 외국에 있는 학교도 교육부가 인정 안 하면은 그 학교가 아니야. 다녀봐야 소용없는 곳이라고. 저는 자녀 유학비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유학 자금이 송금된 내역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케이스가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에서 케이스가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으로 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적과 아군처럼 존재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분히가 나오는 얘기 아닌가 싶지. 먼저 해명을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했다. 그래서 야,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이 뭘 의미하고 있을까? 그 이후에 전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 있으면 물론이고 한정적으로 코넬대 유학 비용에 한정해서라도 좀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야, 이 주진우 의원 아버지 때에도 무슨 해갖고 그 뭐야 공안 검사였나 뭐라고 하더라고. 그때도 무슨 저기가 엮여갖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있어? 모르지. 나도 잘 몰라.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말씀하세요. 예. 무슨 말 한 거예요? 자, 계속. 제가 발언 좀 하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네, 되겠어요? 잠깐만요.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김영 간사님, 자, 지금 발언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시고,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하세요. 네, 계속해도 될까요? 예. 간단히 제가 하고 나서 말씀. 네. 자, 발언하십시오. 잠깐만요. 아니요. 이 위원장이 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 네. 자, 추진우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네. 제가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코넬대 학비랑 생활비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자녀 유학을 보낼 때 당연히 외국한 신고 내역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은행에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고, 이게 지금 그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양육비를 일종의 부담하는 형태인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부부가 반반씩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액이 다 나갔다라고 하는데 자금원은 실제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예전에 그 종전 판결에 있어서도 우리 후보자가 강신성 씨로부터 이 유학 비용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3자가 어떤 유학 자금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적 의혹이
야, 근데 저거 학자금 같은 경우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하고요. 저 주진우 국회의원 국회의원께서 딱 이거 조사를 좀 어떻게 해봤나? 그 확인을 못했나? 그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에서 한 건 아니겠지. 바로 맞췄습니까? 그 확인을 했다 못했다 하는 거는 네. 누구나 네, 그럴 수가 있을까 몰라. 네.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있대. 자, 그건 나는 무슨 소리 할 것 같아. 몰라. 나는 아는 게 없어. 네. 결혼을 자, 했어? 자료 애를 자료 낳았어? 요구 마치고 몰라. 진행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자, 알지 뭐.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 전용. 야, 그 집안에 밥숟가락이 몇 개나 있는지 나는 몰라. 기사 진행 바람에 아는 사람은 알겠지. 하고 자료 요구 있으면 자료 요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게 나온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 아무리 인터넷 보더라도. 자료 요구입니까?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그럼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네, 한 분만 의사진행. 그러니까 설전은 이걸로 마감을 한 거야. 네. 자, 요걸로 마감하고 그러고 우리 나서 끝난 거지. 후보자께서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여러 가지가 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제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관련 기관에서도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오전 중으로 자료 요구. 야, 근데 김민석이가 저기 논문을 쓴 게 뭐라고 하더라? 탈북자들 뭐 도박자라고 하나? 뭐라고 하더라고 해서 그 탈북민 사회에서 김민석이를 별로 안 좋게 여기나? 그거 알 수가 없어. 뭐 자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요구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목록을 봤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자녀의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 신고 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여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물론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자료도 있겠지만 무리하고 또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자료 제출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문회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 또 후보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 또 차마 물어보기도 민망한 전 배우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기서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뭘 의미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망신주기 흠집내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의하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요구할 수 있고요. 뒤집어 말하면 청문회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야,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철도 사업이라고 해서 경의선 그 철목 놓는 거, 그 기부금 거는 거 있었거든. 근데 그거 기부금 걷고 나서 돌아 산에 역에 그거 저기 가면은 명단이 있어. 그 2만 몇 명밖에 없더라고. 그 중에 내가 이름표 하나 시켜놨어.
사생활 비밀과 난 없는 줄 알았더니만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서 그 명단은 나오거든. 일주일에 한 얼마씩 났다고 하는데 명단이 나오는데 내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거기 내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아 여긴 있네 그랬지.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2만 몇 명에 대한 이름표를 줄줄 외우면서 고맙다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을 얼핏 듣긴 들었어. 그러면 내 이름도 외웠을까?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자료가 똑바로 안 왔다라고 하면서 말씀 주셨는데 뭐 학위 논문, 장학금 수령 내역, 출입금 내역 이런 것이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내용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뭐清華대 졸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수업 어떻게 들었는지 갖고 와달라고 하는데清華대가 가짜로 졸업 증명서를 내줬다는 겁니까? 애초에 그럴 수도 있어. 가짜 졸업생 그 옛날에도 문제 있었잖아. 그럴 수 있구나 하고서 있으면 되지. 저는 18일 날 의견 안 되는 거 보고 20일 날은 의견 되겠거니 하고 야 그거 있어봐야 좋은 거 뭐 있냐. 미국 애들이 그걸로 독화살로 보고 있을 텐데. 너 중국 갔다 왔어? 중국에서 학위 받았어? 이놈의 새끼인 거 중국 놈하고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미군에게 다 명령 내렸는데 아우 말도 섞지 마. 증인을 부를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그 상황이 관리가 안 돼서 증인을 못 부른 것을 여당이 잘못해서 못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쎄 전쟁 중이야. 야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움에서 뭐 12일 뭐 전쟁에서 그만뒀다고 트럼프가 그러는데 거짓말이야. 전쟁 또 해. 끝나지 않았어. 막은 기간을 둬서 저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뭐 가는 것 같지. 나중에 가봐라. 전쟁한다 또. 누가 죽고 죽이고 그러면서 또 살고 있어. 뻔히 경조사 출판 기념회가 다른 해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의사진행반은요 그거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추징금 내고 그때그때 소진한 거 알면서도 뻔히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세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분명히 경조사나 출판기념회 다른 연도에 있었던 거 알면서도 현금 6억을 집에 쟁여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입견을 그러니까 의사검증위원이 국민들께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 6억을 쟁여놨다라는 식으로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사실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그 검사가 뛰기 위해서 사건을 키워가지고 선입견 가지게 만들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현금 출처 아들 문제 이런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전영기 의원님 제가 3분 줬어도 그 짧게라 그랬는데 뭐 3분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2시에 양 간사님들이 나 갈 시간이 나 출근할 시간인데 10시 49분이란다. 가는데 1시간 걸려. 대충 빨리 가면 40 빨리 가는 때도 있더라. 1시간 안 걸리고 갈 때도 있어. 빨리 가더라. 그래서 2시쯤 미리 회의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저 2025년 7월 5일 날 뭔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지 뭐. 열심히 일 안 해도 일하게 돼 있어. 치워야 되니까. 네, 치울 것만 치워. 복잡하고 그건 나중에 전문가들이 있어. 그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조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이미 후보자 수입 지출 내역이라든지 또는 자녀 유학 해외 송금 내역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야,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하셨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결국엔. 똑같은 얘기를 거의 질의하는 자료가 방식으로 없어갖고 해서 증거가 없다 그러는 거 있는 것이.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자료가 곧 증거가 될 수가 있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하는 얘기까지를 했는데요. 지금 되게 비슷한 내용들을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이건 그냥 질의할 때 오히려 후보자에게 묻고 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충분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위원장께서 시작하시면서 정리했던 것도 자당의 의원님들께서 존중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이게 도대체 인사청문회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틀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김에 어쨌든 자료 제출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후보자의 얘기를 한번 듣고 정리하고 본 인사청문회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네,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마치 무리한 자료 요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의결로 우리 특위 이름으로 자료 제출 요구건이 전달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개인 의원으로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위원장님 이름으로 위원회 야, 주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부정선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선거권을 누구한테 주권 침해 이런 문제, 선거권 문제 그것도 주권 침해야. 중공 애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선거를 할 수 있다. 그건 주권 침해야. 그런 걸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공통점을 하나 물어봐.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하면서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출입국 국민의힘 송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국회의원 그리고 또 국무총리 김민석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누구누구한테 또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 주권 침해에 대해서 중공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왔어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이 이렇게 하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국제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돼갖고 행위하는 모든 선거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중공인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을 갖고 선거를 한다. 그것도 인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해 못했으면 대한민국 법이 그래 인마 네가 고쳐 인마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내 잘못 아니야 인마 국회의원 니들 잘못이야 그러면서 있어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뜯어 고칠까요? 그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가 국무총리 되면 그거 한번 뜯어 고칠까요? 그러면서 있어볼까?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개폐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럼 국회의원들이 잘못이지. 그 잘못이 인정 안 하잖아. 국회의원들은. 그 아주 그냥 무셔부리한 국회의원들이야.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 법률부터 일단 폐지를 시켜주세요. 폐지시켜주세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승인해 놓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승인해 놓은 국회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해 놓은 그걸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지원 법률을 폐지시켜 주세요. 일명 AF 지원 법률 폐지시켜 주시고 범죄의 대한민국이 안 되게끔 노력해 봅시다. 범죄봐 손을 끊어요. 손발 다 끊고 연결점을 끊어놓고 나와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자적인 조직에 의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탈퇴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누구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가? 그 정확히 알아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한번 밝혀 주세요. 그래서 회원 탈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죄와 조금은 멀어지겠지. 그러고 나서 범죄를 잡아야 돼. 범죄인이 누구야?
위원님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그래 볼 건데 난. 그러고 나서 또 있죠. 대한민국 국가 조직하고 연결된 거야? 안 닿는 거야. 그러면서 있어볼게. 조직 범죄인 거다 순전히. 7분. 또 오후 1차 보충 질의도 7분으로 하고 이후 보충 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늦었다. 이거 보느라고.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야 경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배당에서 그건 누구야? 김병기 원내 총무인가 더불어민주당 경찰 니들 저기 까부지마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하고 거버치기 하면서 그거 발표를 한 것 같던데. 어쨌든 재미났어. 국정원들이라고 하더네 또. 국가정보원 소속이래. 옛날에 그거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부고 있나 봐. 그 김병기였구만. 아니 거기도 왔다 갔더라고. 지나간 것 같아. 거기도. 그러니까 여기 김민석하고 연결된 걸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나 봐. 알고 있는, 알고 있다. 그런 것이 너 대한민국에 누군가는 알고 있다. 그런 거지. 모르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있어줘야지. 앞장서 왔습니다. 중간에 인고의 세월을 상당 기간 겪기도 했지만은 내공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들을. 야 어쨌든 재밌어. 우여곡절이 많아도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재밌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여곡절 많아도 여기까지 온 것도 재밌고, 김민석 역시 그에 못지않게 또 재미난 인생. 나는 별 특별한 걸 몰라. 근데 아는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더라. 우리 지금의 국민 주권 정부를. 그래서 나는 뭐니 해도 사람은 죽으면 안 돼. 그런 내용으로 있고 그런 관계를 끊어라. 조심하면서 잘 주변을 살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서 대한민국 또 열심히 또 대한민국 하다가 또 대한민국 가겠지. 드디어 제가 출처를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시각으로 서민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 오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총리 적임자로서 요건을 잘 갖추셨고, 그리고 민생 그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데 하루빨리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매번 저렇게 시작을 해. 아는 거 없으면서 돌고 있는 거. 지금 대한민국의 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면서 있던지 과거를 묻어주세요 하고 있던지 아니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국정은 본다. 잘 봐라. 진행 발언 과정에서도 봤듯이 후보자의 그 도덕성, 인격을 흠집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공식적인 그 수입보다 어떤 지출이 더 많았다라는 이유로 매덕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이거 가지고 계속 그 의문을 제기하시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청문회 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의 기회를 한번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우선 큰 틀에서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잘 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사명감을 갖고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수입, 공식적 수입이라고 하면은 세비 수입이 되겠죠. 세비 수입 이외의 지출이 더 많다 하는 부분은 이후에 관심 있고 궁금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비 수입 이외의 수입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그리고 제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이런 것들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입을 구성했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에게 현금을 쌓아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서 조금씩 되고 그때그때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각각 추기 조의 출판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통상적인 사회적인 통념 또는 저희 연대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사들에 비추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본 바 다 감사한 액수이긴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서면으로 사전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 정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총리직 수행에 대한 평가 한마디로 해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는 반면교사로 삼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예. 어떻게 답변을 할까 고민하다가 예.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한 말씀으로 답변 드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그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이 싫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직위에 걸맞는 책임감 그리고 또 품위가 없었습니다. 민생이 망가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했고 또 불법 비상계엄 야 여기서 가야 되는데 더 보고 있다. 야 여기는 YTN 있으니까 YTN 생중계 라이브 또 많은 저기가 있어. 그거 보시고 있고요. 난 여기서 저기 출근해야 돼. 늦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은 제가 총리 지명받기 이전에 국회 이거 지금 화질이 별로 안 좋은가 봐. 대목은 우리 국군 맛있게 먹었다. 이거 진라면 국가의 간세 협상을 맛있게 먹었어요. 책임을 다해야 될 입장에서의 책임. 진라면 손절 좀 개인적인 하려고 정치 행보에 주력했던 것을 저는 가장 저게 왜 나오는지 몰라. 갑자기 나왔어. 예.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 내란에 위중한 그 시기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또 하지 말았어야 할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직무대행 권한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의 제지를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태에서의 직무대행의 가장 큰 의무는 헌법의 준수라고 봅니다. 헌법을 과연 준수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평가가 야, 난 헌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뭔가 그걸 깨닫고 가는 거. 그렇게 보기도 했어. 대한민국 6.25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듣고 일어서고 국민과 국가와 함께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자유롭게 자유 대한민국 돼야 되는데 민주주의 기본적으로 독재가 아니야. 국무총리의 그러면서 있어줬어.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국무총리들 뭐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은 조금 권위주의적인 냄새도 나고 옛날 영의정 시대 얘기 좌지영 영의정 뭐 그런 시대. 그래도 책임감이라는 면에서 위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영감 어디 있어? 영감 뭐 찾던데 이 사람은. 또 국민께 책임을 영감이 무슨 영감이야? 하는 면에서 그러면서 이해한다면 뭐 1인 영감? 지하 만인 영감 지상이라는 뭐, 말도 뭘 또 영감 많은 말이 또.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책임감을 느끼지만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표현은 존경하는 곽 의원님이 느끼시는 대로 시대에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아마 국가 의전 순위를 대통령의 다음을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을 두고 국무총리를 둔 이유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보아도 1인 지하 만인 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총리 후보자께서 예전에
서울시장 출마하신 적도 있고요. 또 부산시장 출마하신 적도 있어요. 내년 지금 6월달 1년 뒤가 정확하게 또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총리로 지명되신 다음에 뭐 여러 번마다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국무총리라는 그 직을 무겁게 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치인 출신의 뭐 총리 지명자라면 이 총리 생활 1년 정도 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이미 제 마음도 그리 정했고 대통령님께도 이 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닌데 대통령 한번 나올 수 있어. 그렇게 그 해주시기를 저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 지금 국무총리가 되시면은요, 저도 잘 몰랐는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시죠. 그러면은 그 일반 국민들께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국무총리가 된다면 그 업무 양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은 겸직하기 힘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 국무총리로서의 급여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세비 같이 받나요? 그것은 통상적인 원리상 양직을 겸하게 됐을 경우에 네. 주요 임하고 있는 직 예. 또는 액수가 더 많은 직의 그 급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만 받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국회의원으로서 또 후원금 모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총리로 있는 동안에 후원금 모금은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보좌진이 많으시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국무총리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겸하게는 돼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보좌진은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 주신 질문이 국회의원직을 겸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그와 관련된 보좌진의 유지 등등과 관련한 판단을 여쭤보시는 것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헌법과 법률 또 그에 의거한 국회의 다른 판단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저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오늘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지고 국무총리 그래서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는 대한민국 그걸 의미하고 있고 헌법 이야기하고 있고 준수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네, 총리 후보자님께 여쭤보겠는데 그 전에 국무총리로서 국회의원 그 대한민국이 바뀌면은 대한민국은 그 나머지 줄은 이거 그런 내용이다. 그런 같은 거야. 왜 오해를 말아? 오해를 마. 대한민국이라서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헌법을 따라서 최고 거시기 다 똑같아.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그러면서 있어 보는 거지 뭐. 네, 슬라이드 한번 띄워봐 주시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늦었어. 가봐야지. 야, 오늘 늦었다. 왜 이렇게 늦었냐? 잘 먹었어요. 빠빠이.